안녕하세요. 시작하기 전에 간단하게 몇 가지만 이야기하고 진행할게요. 지금부터는 우리가 9시월이잖아요. 선생님들이 지금부터는 시험을 볼 때 실제 시험이라고 생각하고 시험을 보세요. 본인 마음 자체부터 바꾸세요. 이게 진짜 시험이야. 이게 시험장에서 보는 시험이야. 라고 이렇게 세뇌를 하시고 실제 시험처럼 답지도 쓰시고요. 실제 시험처럼 선생님들이 문제 풀 때 내가 쉬운 문제 먼저 풀 건지 아니면 어려운 문제 먼저 풀 건지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한번 쭉 보고 그리고 하시는 거고 절대 보고 쓰지 마세요. 지금부터는 뭐 선생님들이 서브노트라든지 개인적으로 보는 거 하지 마시고 실제 처음 시험이다라고 해서 시간 조절을 하세요. 이게 지금 안 되면 시험장에 가서 실수를 번복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지금부터 풀 때는 우리가 시간도 엄수할 뿐만 아니라 전체 보고 아는 것이 있잖아요. 그러면 먼저 아는 것들이 전반적으로 문제가 쉬워요. 그러면은 그때는 어떻게 해주는 게 좋냐? 변별을 해줄 수 있는 어려운 문제들이 있죠. 그 문제를 내가 알 때 그 문제를 잡고 그걸 더 정확하게 쓰는 거예요. 근데 변별을 해주는 좀 어려운 문제가 내가 모르겠다. 그러면 어때요? 쉬운 문제를 더 정확하게 잘 써야 돼요. 그때 어려운 문제는 나중에 푸는 거예요. 그걸 잡고 있으면 시간만 흘러가요. 이걸 지금부터 조절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문제하고 이거 쓸 때 우리가 A형, B형 이렇게 있잖아요. 소수령 쉬운 문제 같은 경우에는 A형인지 몇 번인지 이걸 확인하면서 키워드만 문제지에다 적고 바로 옮기면서 하세요. 그래야지 시간 조절이 맞을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혹시라도 시간이 남아서 생각이 난다. 그럼 끼워 넣기, 삽입 기호를 해서 우리가 더 추가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지금부터 화이트도 사용하지 마세요. 화이트 사용하거나 이런 것들은 그냥 채점 안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두 줄로만 끄시고 개인적인 뭐 신호라든지 이런 것도 전혀 사용하지 마시고 내가 서술하라고 한 거는 서술하라고 했죠. 그리고 기입형은 그냥 키워드로 해서 기입만 하는데 내가 어떤 걸 쓰는지 선생님들이 예를 들어서 기억, 니은을 물어봤는데 기입형에서 기억은 내가 몰라요. 모르니까 니은만 그냥 시험지에다가 이렇게 있으면 니은만 자기가 아는 거 이렇게 써놓고 그냥 끝낸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어때요? 이거는 첫 번째인 기억으로 채점을 해요. 선생님들이 그렇게 한 건지 알지만 우리가 우선순위로 기억으로 채점해서 틀리게 돼요. 그래서 본인이 이걸 쓸 때는 정확하게 내가 뭘 쓰는지 기호만 쓰고 기입형으로 해서 이렇게 키워드 적어서 해주시면 되고 비교하라고 하는 거는 비교하시면 되고요.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차이점을 써라 라고 하면은 각각 뭐에 대해서 쓰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앞에다가 기호를 쓰고 설명을 해주세요. 그리고 표현 방법을 물어봤다. 그럼 표현 방법은 무엇이고 그리고 공통점을 쓰라고 하면은 공통점을 쓰는데 공통점이 아니에요. 각각 쓰라고 할 때는 각각 쓰세요. 지난 시간에 선생님들이 8주차에 상리하고 상형 쓰는 거에서 공통점으로 이렇게 상리를 이렇게 딱 묶어서 쓰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작품에서 각각 찾으세요. 이렇게 해서 써주시면 될 것 같고 9월 달에 공부 방법은 선생님들이 특별하게 지금까지 해오던 방법을 가지고 하는데 어떻게 해주시면 되냐? 시간표는 따로 안 짤게요. 본인들이 편안하게 시간을 조절하시면 되기 때문에 9시월에서 우리가 1주부터 해서 8주까지 이렇게 진행이 되잖아요. 자, 그러면 초수들이 지금 5, 6월 것을 보면은 이제 이해가 돼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우리가 5, 6월 달 문제를 이전에 공부했던 선생님들도 좀 어려웠다라고 하신 분들이 9시월 문제하고 지금 같이 보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해가 되면서 쉽거든요. 그래서 복습을 할 때 1주부터 이것도 8주까지 있잖아요. 같이 이렇게 복습하세요. 오늘 1주 공부하면 예를 들어서 하루를 내가 수요일 날 했다. 그러면 5, 6월을 가지고 목요일 날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것과 관련되는 이론들을 보시면 되는데 이 문제와 관련된 이론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이 이론을 확장시켜 가는 게 아니라 기존에 했던 것 안에서만 하고 저희가 주어지는 것만 선생님들이 이론을 새롭게 추가하시면 돼요. 그리고 나머지들은 더 확장하지 마세요. 확장하는 순간 시험에서 멀어져 가요. 그리고 취지 파악이 갑자기 지금까지 잘 해왔어도 나가게 돼요. 그러니까 확장하지 마시고 이렇게 해서
문제를 풀었으면 1호로 가시면 되고, 이걸 왜 이렇게 같이 하시면 되냐. 기출을 같이 하다 보면 이전에는 이게 안 풀렸는데 구쇼를 지금 풀 때쯤 되면은 머리가 열려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가 풀리게 돼요. 그래서 같이 보다 보면 이거 이렇게 되구나 라고 해서 취지 파악도 되지만 이걸 보면서 취지 파악 정확하게 하시고 오답 정리도 정확하게 하시고, 내가 한 번 틀린 거 또 틀리면은 바본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틀리지 않게끔, 시험장에 가서도 안 틀리게끔 내가 틀린 것들은 아예 3번, 4번 각인을 시켜서 틀렸던 것들을 완전히 지워버려야 돼요. 그리고 새로운 답으로 해서 집어넣어야지만 완벽하게 선생님들께 되지, 그냥 한번 대충 보면 시험장에서도 어때요? 또 틀려요. 똑같은 문제를. 그래서 같은 식으로 틀리지 않게끔 해주시면 되고, 자, 그리고 일주일 중에 하루는 선생님들이 이제는 심화이론 해도 되고 기본이론 해도 되는데, 공부를 우리가 어떻게 했냐. 일요일 달 할 때는 기본이론, 심화이론 했잖아요. 기본이론 했죠. 3, 4월 달에 심화이론으로 했죠. 5, 6월 달에 다시 기본으로 했죠. 그리고 7, 8월 달에 심화로 했잖아요. 그래서 기본과 심화가 이렇게 정리가 다 됐을 거예요. 이것 중에서 내가 했을 때 더 눈에 잘 들어오고 내가 공부하기 더 편하다. 그게 만약에 기본이다. 그럼 기본으로 하시면 되고, 그게 심하다라고 하면 심화로 하루 정도 이렇게 복습을 하시면 돼요. 자, 이제는 한 과목만 하는 게 아니라 선생님들이 2과목씩 이렇게 해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이틀은 뭘로 하시면 되냐? 이틀은 선생님들이 크게 나누어서 일반적으로 본인들이 이렇게 점수 분배를 했을 때 내가 안 나오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에서는 부족한 영역을 하루 정도 잡아서 해주시면 되고요. 부족한 영역은 보강하듯이 이렇게 채우세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빈도수, 시험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교육로이나 교육과정 같은 경우 11점씩 나오잖아요. 그거 같은 경우 2개 이렇게 합쳐서 22점 이렇게 나오고, 서양미술사라든지 이런 것들도 한 10점 이상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중요 영역이 있죠. 중요한 영역들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돌리는데, 이게 교육론이라든지 교육과정, 그리고 서양미술사, 한국미술사, 이것들을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하루 정도. 그러면 하루 교육론 했다. 그럼 다음 주에는 어때요? 교육과정 하면 되겠죠. 이걸 하루에 다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서 중요한 것들을 이렇게 정리하시면 이것들이 계속 겹치게 돼요. 그러면서 더 정확하게 각인이 되기 때문에 이 과정으로 시간은 선생님들이 좀 조절하기 편하게 하시면 되는데, 마찬가지로 공부할 때 시간을 요것만 지키시면 돼요. 오전에 예를 들어서 1시간에서 2시간 서양미술사라 하더라도 그것들을 오전은 그냥 풀로 해서 서양미술사를 다 끝낸다. 아니면 내가 현대미술만 좀 더 깊게 해서 다 끝낸다. 이렇게 보면은 상관없는데, 그것들을 현대미술에서도 우리가 야수주의에서 입체주의까지 여기서 오늘 하고, 내일은 이 부분 또 그 뒤에 이어서 하고, 이렇게만 쪼개지 마세요. 무슨 말인지 알죠? 한국미술사다. 그러면은 삼국시대 고구려만 오늘 하고, 내일은 우리가 통일신라랑 여기 하고, 모레는 고려 전반기, 고려 후반기, 이런 식으로 쪼개지만 말라는 거예요. 차라리 이렇게 쪼개는 것보다 이렇게 해서 이틀 하는 게 차라리 나아요. 그냥 이렇게. 이것만 좀 갖추면서 선생님들이 하면은 요 과정은 시간 계획은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리고 나머지 교육학 있죠. 교육학 하루 정도 이렇게 하시면 되고, 지금은 전공의 선생님들이 시간을 올인해서 쏟아야 돼요. 교육학은 기존에 했던 거 그대로 가지고 가면서, 그리고 본인들이 알아서 쉬어주는데,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쉬어주는데, 하루 내가 다 쉬는 게 너무 불안하다. 그러면 어때요? 반나절만 쉬라고 했죠. 쉬어줘야 돼요. 안 쉬고 하면은 병나서 나중에 콜록콜록해서 시험장 갈 때쯤 아주 골골 환자가 돼가지고 돌아다니거든요. 본인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옆에 사람들까지 다 같이 문제가 돼요. 감기 한번 걸리면 옆에 사람도 옮기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게끔 건강관리 잘 하시면 되고, 일단 건강이 망쳐지면 시험장에 가서 내가 시험 문제를 망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건강 챙기시면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선생님들이 가장 중요한 거, 주의할 게 뭐냐. 지금부터는, 제가 강의를 하면서 계속 느낀 건데, 어떤 게 있냐면, 말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더란 거예요. 그냥 있는 말이 아니에요. 생각대로 이거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 실제 말한 대로 이루어지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선생님 합격할 수 있어요. 그럼 네, 합격할 수 있어요. 저 이거 올해 꼭 합격해야 돼요. 저 합격할 거예요. 이런 사람은 진짜 합격하는데 좀 못할 것 같아요. 저는 안 돼요. 나는 부족해요. 스터디 하면서도 난 부족해요. 안 돼요. 내가 부족해. 이렇게 하고 집에서도 안 될 것 같은데. 이런 사람들은 어때요? 지가 안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하니까 지가 게으르고 그 시간에 놀고 쓸데없는데 고민해요. 그러면 시간 다 보내요. 혼자 고시원에 앉아서 이게 되는 시험일까? 이러고 있으면 공부 되겠어요? 안 돼요. 그래서 진짜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생각 자체를 다 버려버리고 말한 대로 되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내가 말한 대로 내 꿈이 이루어진다. 나는 합격할 거야. 나는 오래 갈 거야. 이렇게 하면 올해 합격하는 거고요. 나는 내년에 합격할 거야. 이 사람은 내년에 합격 못해요. 내후년에 합격해요. 그만큼 그 긴장도가 늘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 합격할 거야. 나는 지금 합격할 거야. 아직도 늦지 않았어. 이걸 놓치지 않으시면 돼요. 올해 공부를 쭉 해왔어도 성적이 안 나와 있어도 포기하지 마세요. 성적이 뛰는 건 어떻게 뛴다 했어요? 20점씩 뛰어요. 공부가 사고가 열리기 시작하면 20점씩 이렇게 뛰고 많이 뛴 사람 같은 경우는 30점 이렇게 뛰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뛰니까 선생님들이 지금은 좌절할 때가 아니라 내가 마지막까지 시험장 끝날 때까지 그때까지 잘 보시면은 포기 안 한 사람이 나중에 합격해 있어요. 그리고 열심히 지금 좀 앞선다라고 하더라도 지금 자기 마인드 조절을 못하면서 불안해하면서 자꾸 옆에 사람들이 힘들게 하고 이러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도 나중에 살아남지 못해요. 스스로가 자기를 잘해오다가 막판에 무너뜨리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성적이 안 좋았어도 어때요? 마지막까지 계속 최선을 다하면 이게 확 뛰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안 늦었으니까 지금도 이론 계속 하잖아요. 이론이 들어가면 성적은 계속 올라가거든요. 그리고 월요일 달 보면서 취집학 정확하게 하시면 돼요. 물어본 게 뭔지. 준법 물어봤는데 내가 수집법 쓰고 있으면 취집학 못한 거예요. 그것들을 고치면서 하시면 되고 성적이 잘 나오려면 도판을 읽으라고 했잖아요. 도판이 안 읽어지면 도판을 크게 출력해서라도 가지고 다니면서 거기 도판 옆에다가 도판의 특징들을 다 써서 그걸 찾으면서 하세요. 모르면은 가지고 오세요. 그렇게 해서라도 읽고 넘어가시면 되고요. 9월 달엔 스터디를 굳이 안 해도 돼요. 기존 스터디 계속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9월 달은 자기 머릿속에 집어넣는 시간이지 스터디 하면서 시간 이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더 낭비일 수가 있어요. 꼭 해야 된다. 그러면 지금은 바로바로 집어넣을 수 있는 백지 스터디가 차라리 나아요. 지금 시기에는. 그래서 마지막 정리를 9월 달에 이렇게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시간이 점점 하루하루 줄어들어 가기 때문에 촉박하잖아요. 선생님들이 이제 2달밖에 안 남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2달이나 남았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오늘 하루 이렇게 기네 라고 생각하면서 공부를 하세요. 짧다라고 생각하면 계속 마음이 초조불안해서 들어가지가 않아요. 머릿속에. 그래서 편안하게 공부를 하시면서 자기관리 잘 하시면은 우리가 나중에는 합격해서 그 자리에 앉아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오늘 1번부터 나갈 건데 9월 1주차는 선생님들이 첨삭도 하고 마음에 자신감도 불어 넣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첨삭을 하는 주에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이론들을 가지고 이렇게 접근이 들어가요. 근데 첨삭이 없을 때는 새로운 내용들이 좀 들어가요. 그때 점수가 조금 떨어진다라고 생각하면 불안해하지 마세요. 첨삭 없는 주에 어때요? 다른 사람들도 그 새로운 문제 똑같이 접해서 똑같이 떨어져 있어요. 선생님들만 떨어진 게 아니라 새로운 이론이 나왔기 때문에 그때 넣어주는 거예요. 근데 이걸 첨삭주에 넣어주면 선생님들이 이렇게 마음이 불안해서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가는 거기 때문에 새로운 게 꼭 좋은 것만 아니에요. 새로운 것도 이게 진짜 나올 것 같다. 그런 것만 넣어주니까 그것만 하시고 선생님들은 확장하지 마세요. 자, 그리고 올해 시험 유형은 올해는 쉽게 나와요. 전공이. 쉽게 나오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새로운 거 구석지, 막 논문들 뒤지고 이런 거 하지 마세요. 떨어지는 지름길이에요. 그래서 기본 이론을 토대로 해서 이론을 잘 정리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1번부터 우리 들어갈게요.